네, 코인키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블랙 세터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시 방송 간단하게 그래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 보실 때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해서 3,714원. 자, 가격을 먼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자, 이 불의의 일격을 맞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코인케이스의 진정한 가족이라면 이 부러졌다기보다는 살짝 이탈한, 그죠? 이탈한 것이 다시 올라가는지, 맥시멈 72시간까지도 싫다면 주말에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느껴지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안으로도 들어오려고 한다면, 네, 더할 나위 없는, 그러니까 더욱 의심할 필요가 없는 가격 따지기. 네, 뭐 초심자분들은 뭐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고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또 지인 동생 중에 하나가 매달 80만원 매수하면 뭘 사볼까요?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매달 80만원씩 뭘 사겠다 이 말입니다. 질문이 잘못됐다고 바로 지적했습니다. 벌써 틀림. 겸손하죠. 그럼 제가 바로 썰을 풀어줍니다. 답변을.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잘못된 이유 했는데 기분 나빠 이러면은 이제 금융적으로 끝.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매달 80만원씩 매수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무슨 투자를 종용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무슨 투자의 조언으로 받아들이실까봐 혹시 싶어서 높아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달 80만원씩 매수하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분할 매수라고 하죠. 분할 매수. 근데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할 매수를 왜 하죠? 그냥 매달 80만원씩 돈이 남아 도니까? 아닙니다. 매달 80만원씩 돈이 남아 돌 거면 적금을 하시면 돼요. 적금을 하시면 되고, 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 정당한 취지는 이거예요. 내가 한번 이 리플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이 판을 보는 눈도 없고 이 판에 오래 있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또는 우리처럼 이 판에 발을 계속 담그고 있어야지 지금 아까 3,700원이라면 3,700원이 2025년 10월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가격인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 판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 근데 암호화폐가 앞으로 좋을 것 같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아.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시 화해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딘선가가 저점일 텐데 그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매수하고 싶다면 매일 얼마씩 이렇게 하면 일주일간의 평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면 이렇게 매달 80만원씩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매달이라면 이제 1년을 봐야겠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12회 정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2026년을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런 투자를 하면. 그러면 2026년 동안 1년 동안의 평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매수 평균가, 평단이 나오겠죠. 이 말은 곧 2026년 1년 동안 이 평균 단가, 평단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가는 거겠죠. 이런 긴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이 질문이 잘된 질문이에요. 이해되셨죠?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당겨보세요. 제가 리바이벌 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판을 뭐 코인키스 방송을 참고로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진짜 이렇게 부러지는 것 같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주워 담아서 올라올 것 같다. 2, 3일 안에.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저점을, 여러분만의 단기 저점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동생이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seed money입니다. seed money. 저라면 매달 80만원씩 시드머니를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왜냐? 제가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2회 이상은 반드시 금융위기가 오니까, 금융위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면 뒤집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금융기회가 오니까 그때를 잡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또는 2월 달에 무슨 뭐 전쟁과 같은, 아니면 처음 그 관세 이슈로 맞았던 것처럼, 아니면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작년 12월에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결국 그런 거 다 회복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 리플도 4천 얼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오는 그 기회만 잡아도 적금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아니라 이 동생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이야기 달래요.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제목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포인트는 이거라니까요. 일단은 물은 엎질러졌어요. 트럼프가 한번 뱉었어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떡해? 이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거라,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두 가지 질문이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질문의 제목에 대한 답변.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2020년 3월에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에리트리아, 여러분은 들어본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세계지리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잘난 척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 가브리엘 여수스라는 세계 보건기구 총재가 있어요. 그 총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미친듯이 계속 떨어졌죠. 사이드카라고 아시죠? 사이드카가 걸리면서까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맞추기 게임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1000도 깨진다, 코스피 1000 깨진다, 900까지 800까지 밀려날 수 있다, 예측하는 건 자유지만 중요한 건 그건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코로나19는 지나가기 마련이고, 팬데믹도 해제가 되기 마련이고,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백신은 개발되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마련이고, 다만 그 순간의 공포는 너무나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저점이 언제인지 모를 때는 진짜 뭐라 그랬나요? 네, 저라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분할 매수의 정의예요. 내가 돈이 매달 80만 원씩 남아 도니까 그건 욕심에서 기인한 겁니다. 적금을 하자니 벼락거지 될 것 같으니까 코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몰라.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질문을 혹시 마음속에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그걸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초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평균을 내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저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맞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3,500원 떨어졌잖아요, 코인원 기준으로. 3,500원이 저점이다, 맞췄어요. 그래서 댓글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3,500원입니다 그래갖고 맞췄어요. 그건 남는 게 뭔가요? 그거 맞춰서 봤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거에서 남는 게 있나요? 네, 그 시간에 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점 맞추기 게임이 아니고 그 비슷한 위치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오는지, 가격 따지기가 진짜 그동안 했던 게, 이렇게 했던 게 진짜 가격 따지기가 맞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답변이 좀 됐습니까? 저는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디까지 떨어질까? 누구나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정은 동물이 느끼는 거예요. 동물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 기쁜 감정, 화나는 감정, 욱하는 감정, 행복한 감정.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 그 애니멀과 휴먼의 차이점은, 애니멀은 진짜 그냥 감정만 있어요. 감정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션, 행동만 합니다. 왜냐면 이모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도 이모션도 있지만 생각, thinking도 합니다. consideration도 합니다. 고려도 하고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고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사 생각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인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감정에 매몰돼 버리면 매우 아깝다.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완성형 인간은 아닙니다. 뭐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너네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돼야 그쪽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인간이 되라. 그건 너무 이상한 말이고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라가 아니고 잘 사고를 해봐야 된다. thinking을 잘 해봐야 된다. 됐죠? 투자의 시작이 잘못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투자의 시작. 투자를 모르면 안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투자는 제가 맞는 얘기만 계속 쭉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모르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배워야 된다는 게 투자를 배워야 된다는 거지. 말 그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의 가르침,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 그런 명령을 지시에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배움이 아니잖아요. 누가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판에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그건 확실한 이 정의예요. 그러면 내가 자주적으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작이 잘못되면 당연히 끝도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잘못된 질문. 지금부터 잘못된 질문을 쭉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뭐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잘못된 질문. 지금 살까요? 뭐 당연히 잘못된 질문. 투자를 배우고 싶은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좋은 질문. 됐습니까? 누군가한테 나의 투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질문은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네가 좀 가르쳐줘. 대신에 잘못되면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여러분 감정만 상할 뿐이고 감정만 낭비될 뿐이고,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다음에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면 이 다음에 여기는 없다고요. 도화지는 계속 무한대로 그려야 돼요. 이 차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따지, 컨설리데이션의 그런 이론에 입각한다면 다시 올라와야 맞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러티브라고 하죠. 내러티브.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인셋입니다. 사고방식. 여러분 투자에 대한 사고가 혹시 잘못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이다. 2025년 10월 11일 지금 오후 5시가 넘어온 시간에 3,718원? 이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되죠. 근데 나는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더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난 모르겠다. 그럼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투자에 대한 정답은 있다. 그렇게까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좀 답변이 좀 됐나요? 우리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리더스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뭐 저도 처음 봤지만 뭐 그럴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온갖 무서운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급락 또는 폭락이 나왔을 때 헤드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갑자기 또 뭐 반등, 뭐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뭐 늘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제가 논리를 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헤드라인도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중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투자에 초보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 손 놔버리죠. 야, 피해 금융이다, 더 피보겠다, 뭐 이런 느낌. 그 말고 그 다음을 예측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그 기사가 여기서 아까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업터보는 끝난 건가? 뭐 이런 건 좋은 질문이잖아요. 좋은 화제거리 아닙니까? 좋은 주제 아닙니까? 업터보는 끝났을까?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여긴데 박스권은 여기고 뭐 그닥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지켜볼 일이다. 이제 11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내자면요. 불의 일격은 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저도 제가 만약에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자산가라면 고래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수. 물론 제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매수해서 가격이 5,000원으로 오른다면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같은 개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운명인데 저라면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서울대 스카이대 나왔잖아요. 그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시고 저보다 훨씬 현명하신 분들이시고 평소에 이 사회생활, 오프라인 사회생활에서는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분들이시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명함과 그 우직함과 그 강건함을 이 투자판에 그대로 투영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이 판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생 넘어지지 않고 막 대박난 사람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알았죠. 넘어지니까 자꾸 짜증나더라고. 인생 살면서 투자 말고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넘어졌을 때 이 시점이겠죠. 그 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넘어져 버리면 끝이죠. 넘어지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런 결과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진 않다. 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딱 여기까지만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궁금해요. 궁금해.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하나하나 그려지겠죠. 그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력들이 예측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네가 아예 떨어져 나가야 돼. 끈질긴 사람 완전히 끈질기면은 구해줍니다. 근데 적당히 끈질긴 사람은 싫어합니다. 세력들이. 살살 재미있게 해줘요. 세력들이. 그러면은 야, 나 투자 실력 있나? 야, 투자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궁극에 너의 돈을 다 뽑아먹을 아주 음탕한 세력, 음탕한 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만의 논리로 분명히 여러분의 또는 저의 아니면 우리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판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우직하고 무던하게 나가야 되고 넘어지면 저는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판에 계속 남아있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궁극의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여기까지
제가 외람된 발언을 한 게 있었다면 정중히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때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